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한용만입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트롬본 스펀딘 1 및 TGF 베타 억제를 타겟으로 하는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파브리병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전도물질 도출 연구가 되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희귀질환 환자의 체세포를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희귀질환 역분화줄기 세포를 만들고, 이러한 역분화줄기 세포로부터 특정 질환세포, 즉 환자에서 나타나는 특정 질환세포로 분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 세포로의 그러한 분화 과정 중에 어떠한 발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자세포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약물을 스크리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약물이 스크리닝이 되면 그로부터 우리는 신약 개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희귀질환 치료제의 시장성은 다른 의약품 시장성보다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로 지금 증가하고 있으며, 파브리병 치료제의 시장 규모도 미국에서만 2017년도에 $16인데 연평균 10% 정도로 매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성을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파브리병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파브리병은 기본적으로 세라마이드 대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스핑고리피드의 대사 과정에 있어서 중간 효소인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의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알파 갈락토시데이즈의 A의 그러한 엔자임이 효소가 기능이 없으면 결국은 중간에 뒤비들이라는 대사 산물이 축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파브리병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다른 희귀질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굉장히 태어나는 태아의 발병률이 11만 7천 분의 한 명꼴로 태어나는 것, 유전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에 이제 이 파브리병 치료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바른, 즉 리캄비넌트 프로테인을 통해서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의 그러한 효소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리캄비넌트 프로테인을 보름에 한 번씩 투여하는 것이 오늘날의 유일한 그러한 파브리병 치료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브리병은 사실 유전 질환으로서 어려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20세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체성숙이 끝나는, 체성장이 끝나는 시점에부터 이제 GB3 어큐뮬레이션에 의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진행성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부전 등 대부분 이제 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50세 전후로 해서 조기 사망하는 것이 파브리병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러한 대부분의 합병증 증상이 혈관병증의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 효소 대체 치료제의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희 공동 연구팀인 아산병원에서 환자를 10년간 효소 처리를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어떠한 심장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신장의 기능에 있어서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고, 지난해 독일 그룹에서는 이와 같이 또한 효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즈 로드가 이렇게 어떤 치료 방법을 바꾸더라도 증가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현 효소 대체 치료제가 결국은 완벽한 치료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제에서는 이러한 파브리병 치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떠한 질환세포 수준에서의 질병 기전이 미흡하고 합병증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파브리병 연구를 위한 질환 모델 동물이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약물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 없다. 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본 과제에서는 질환 특이적인 역분화 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특정 세포로 분화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질환 특이적인 그런 세포의 비정상성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질환 모델링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질환 모사체를 활용을 해서 임상화합물로부터 유해물질을 발굴하고 파브리병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 독성 평가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사전 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파브리병 환자로부터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 환자 특이적인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고 타겟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혈관병증을 바탕으로 해서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셀 쪽으로 이제 분화를 시켰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디즈 모델링 그리고 그 타겟 드락 스크리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전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리병 역분화 줄기 세포를 4명의 이제 환자로부터 파브리병 환자로부터 만들었고요. 이 만든 역분화 줄기 세포로부터 이제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셀 쪽으로 분화를 시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GB3 즉 대사3 GB3가 이 빨간 점들이 역분화 줄기 세포나 또는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셀에서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그 효소 치료로 쓰이고 있는 파브라자임을 트리트먼트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GB3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혈관 내피 세포의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볼 때는 주로 이렇게 튜블 포메이션을 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4명 환자의 혈관 내피 세포 유래에 이렇게 기능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모두가 다 제대로 튜블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파브라자임을 치더라도 결코 그것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혈관 생성 인자들의 이제 발현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흥미롭게도 이제 저희들이 하나 발견한 것은 항혈관 생성 인자인 스럼본 스펀딘 1이 많이 그 과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 이제 확인을 하였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웨스턴 블롯을 통해서 프로테인 레벨에서도 봤을 때 이와 같이 4명 환자 유래된 그러한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셀에서 이와 같이 스럼본 스펀딘 1이 굉장히 오버 익스프레션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TSP1은 또 TGF 베타의 시그널링과 매우 밀접한 즉 TGF 베타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포스메드2의 활성도 굉장히 증가되어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아산병원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1명의 파브리병 환자의 신장 조직에서 살펴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TSP1도 증가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혈관 생성 인자인 이노스, KDR, 엔제닌 2는 이와 같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혈관 병증의 원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회복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TGF 베타가 활성화되어서 지금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TGF 베타 이니비터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TGF 베타 이니비터를 이렇게 환자의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셀에 이렇게 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포스포스메트는 떨어지고 그리고
스트롬본 스펀딘 1도 오버익스프레션 됐던 것이 이와 같이 이제 감소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혈관 생성 인자인 KDR 이노스는 떨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한 더 우리가 이제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환자에서 튜블 포메이션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데에 비해서 SB 즉 TGF 베타를 이니비션 했을 때에 이와 같이 튜블 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효소 대체 요법 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그 바스큘러 엔도세리얼 셀의 이러한 그 뭐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스큘러 엔도세리얼 셀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타겟으로 한 거는 TGF 베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든 세포의 중요한 시그널링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TGF 베타의 이니비터 즉 그러한 이니비터로 인한 이니비터로서의 그러한 약이 전혀 개발은 많이 하고 있지만 승인된 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스트롬본 스펀딘 1을 타겟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저희들이 그 환자 iPSC를 가지고 여기에서 iPSC에서 TSP1 유전자를 완전히 너그아웃 시켜봤습니다. 이때 보면 너그아웃 되면 이제 여기에서 TGF 베타도 감소가 되고 그의 반면에서 이제 KDR과 이노스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실질로 이러한 현상은 이제 튜블 포메이션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환자의 혈관 내피 세포에서 TSP1을 억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관 형성능 및 형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파브리병 질환 세포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브리병 환자에 있어서 엔도세리얼 셀에서 GB3의 어큐뮬레이션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피파 감마의 발현이 증가하고요. 이러한 피파 감마의 발현으로 인해서 스럼본 스펀딘 1의 발현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스럼본 스펀딘 1은 결국은 레이턴트한 TGF 베타를 더욱더 많이 활성화시킴으로써 결국은 TGF 베타의 그런 활성으로 인해서 파브리병에 있어서의 바스큘러 패스웨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모델링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 국내 특허를 등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PCT 추론해서 각국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은 임상화합물로부터 이러한 파브리병 혈관 내피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약물을 스크리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화합물의령에서 제공한 약 한 2,100개 정도의 임상 화합물로부터 저희들이 1차 스크리닝에서는 이제 세포가 사멸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케미칼을 트리트먼트 했을 때의 어떤 그 바스큘러 엔도세리얼 모폴로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셀로 그러한 형태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1차 스크리닝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요. 제외된 것 중에서 이제 450개 정도의 임상 화합물을 우선 스크리닝을 하고 이것을 이제 2차 스크리닝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바스큘러 포메이션 즉 튜브 포메이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각각의 그 화합물 450개 중에서 저희들이 스크리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5개고 이제 3차 스크리닝을 이제 반복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 4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2차 스크리닝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저희들이 SB 즉 TGF 베타 이니비터 했을 때에 SB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에 어떠한 튜블 포메이션의 그러한 능력 즉 토탈 튜블 랭스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이상에 존재하는 15종의 임상화합물을 선별을 했고요. 3차 스크리닝에서는 이제 농도별로 저희들이 5마이크로몰을 맨 처음에 했는데 1마이크로몰, 0.5 마이크로몰을 15개 화합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여기에서 혈관 내피 세포에 있어서의 40% 이상 관형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4종을 이제 지금 선정을 해서 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4종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케미칼 4종 각각이 전부 튜브 포메이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TSP1이 오버 익스프레션 돼 있는데 일부는 뭐 비약물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뜨리지만 이와 같이 이제 TSP1을 다운 레귤레이션 시키는 그러한 화합물을 4종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정된 것을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과연 이건 뭐 프로테인 레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웨스턴 블라스를 했을 때에도 4종 모두가 이제 TGF 베타도 다운 레귤레이션 활성도 다운 레귤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TSP1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 익스프레션 됐던 것을 좀 다운 레귤레이션 시키는 4종 모두가 그렇게 되고 반면에 이제 그 혈관 생성인자인 KDR과 이노스는 상당히 증가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2가지 선정된 유형 물질 중에서도 K1, K2 2가지 종을 가지고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유효 물질 K1인 경우에 이와 같이 치게 되면 TGF 베타도 이니비션 하고 그 다음에 TSP1도 다운 레귤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은 이와 같이 튜브 포메이션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이러한 K1, K2를 가지고서 저희들은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파브리병 좀 알파 갈락토시데이즈에 의해 넉아웃된 넉아웃 마우스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새로 찾은 거는 트롬본 스펀디원이 오버 익스프레션 돼 있다 해서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 돼 있는 그러한 생쥐와 더블 트랜스제닉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유효성의 평가 지표를 이제 탐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쥐의 앞에서 선정된 케미칼을 이제 인젝션을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넉아웃된 그러한 것에 있어서의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액티비티가 떨어진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TSP1의 오버 익스프레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과연 그 생쥐 더블 트랜스제닉 마우스가 어느 정도 피노타입을 보일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심장 초음파 분석을 6개월령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분핵 단출력 프랙셔널 쇼트닝하고 이젝션 프랙션이 상당히 이제 감소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그 파브리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이 좌심실 후벽이 두꺼워져 있는 것이 이제 심장 질환의 일환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파브리병 마우스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좌심실 후벽이 두꺼워져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유효성 평가 지표가 케미칼을 쳤을 때 유효성 평가 지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12개월령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분행률과 구혈률이 더욱더 떨어져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심실 후벽이 더욱더 유의성이 있게 후벽이 두꺼워져 있다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이러한 쥐에서 저희들 선정된 케미칼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것인가 하는 거를 가지고 하나의 그 약의 효과, 약물의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더블 트랜스제닉 마이스에서 키드니에 있어서의 이와 같이 이제 혈관 형성에 좀 조직적으로 이제 좀 약간의 구조의 이상 소견도 발견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이제 섬유화 마커들의 이와 같이 이제 발현도 굉장히 이제 증가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파브리병 질환 모델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는 약물의 효과를 이와 같이 앞에서의 그러한 초음파 데이터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조직에 있어서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유효성 평가를 내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제 최종 목표는 파브리병 혈관병증 치료 선도 약물을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연구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식약처에 IND 파일링을 제출할 것이고, 지금 선정된 약물 2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금 질환 모델 동물에 지금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 IND 파일링 제출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에서는 임상계획 승인을 받고,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각각의 약물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임상계획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제 파브라자임을 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한 선도 물질이 과연 그러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단일 제자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 그 케미칼 신약 그것만 이제 트리트하는 거고, 복합 제제는 현재 그 파브라자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소와 병행 투여를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복합 제제 용량 결정 뭐 이런 거를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 과제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임상 연구 계획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거를 이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